가하고 나에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사회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돼. 상을 요약하고, 근데 분량이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압축해서 그를 통해 다라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다음에, 그럼 통치자와 관련돼서 사회상에 관련돼서 다의 사회상, 라의 사회상의 핵심 얘기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 다음에 가하고 다의 관점으로, 가는 위에서 보니까 가가 뭐였지? 대동사였고, 다가 노자의 무의자의 삶을 얘기한 거야. 그걸 가지고 마에 나와 있는 마키아빌레 군주론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뭘 써야 되는지 흐름은 잡았어. 알았지? 지금 가나다라마 다 읽어야 돼. 자, 가나다라마를 다 읽어야 되는데 가부터 볼까? 가의 내용을 오케이. 자, 얘기책에 나온 거. 너는 저기 공자님 얘기야. 큰 도가 행해진 세상의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자, 천하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현명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자,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유능함.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뿐만 아니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안락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장년에 일할 자리가 생긴다. 어린이는 안전하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 부모를 없는 자식이 없는 노인, 병든 사람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두루두루 보살피고 두루두루 평등하게 살아가고 두루두루 화합한다. 뭐 이런 얘기야. 네. 뭐 사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요 끝에 있는 대동이란 말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 혈연 관계 있는 사람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사회 구성원, 백성 모두가 하나라는 얘기. 대동단계라는 그 대동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재와 헛되이 땅에 버리는 것은 싫어하지만, 원래 우리가 물건을 있잖아. 땅에 버리는 거 싫지.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숨겨두지 않으며, 즉 이기적인 어떤 이익을 탐하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이 얘기는 스스로 일하는 거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은 이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마다 문이 있어도 잠기지 않는다.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인 대동의 사상이야. 그러면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통치자의 모습은 유능한 사람이야. 맞지, 그지? 네.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지 어떻게 된다? 이것이 실현된다. 맞지, 그지? 네. 그런 것들, 모두가 두루두루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고, 이것이 바로 대동사회의 모습이고, 이상사회의 모습을 대동이라는 것의 실천이란 말이야. 뭐 대동사회라고 해도 되고요. 자, 가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나아가 볼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인간, 정의로운 국가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 플라톤의 철인정치론. 이데아가 뭐지? 추구하고 갈구하고 소망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 이데아의 세계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현실 세계야.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이데아의 이상 세계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이데아의 모방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참된 존재가 실제하는 관념의 세상, 그 다음에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 탐구되는 게 이데아지요. 가지게라고 했어. 이 지자는 이성, 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반면에 현실 세계는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완전한 세계로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된다. 가시계. 감각 중에 시각을 대표로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이데아의 세계. 자, 이데아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고 우리가 본바탕 가장 중요한 거죠. 즉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데아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 수많은 다른 꽃이 있는데 그것들이 꽂힐 수 있는 이유는 꽃의 본질인 꽃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여기 중요한 말 나왔지. 인간은 순수한 이성 사유를 통해 참된 실제인 이데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가지개를 인식하기에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따진다면 우리가 이상세계, 관념의 세계지만 이상세계인 이데아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등장했다. 그럼 통치자가 누구냐?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는 허상이다. 동굴은 뭐야? 우리가 보는 세계는 허상이란 말이야. 자, 본질은 뭐야? 나고요. 나를 비춰서 생긴 그림자는 나처럼 보이는 나는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참된 세계는 동굴 밖에 있고요. 이 세계를 비추는 태양,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선의 이데아를 말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동굴 밖에 나가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들이 철학자야. 이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말한 대로 선의 이데아, 본질이라고 치지 않을까? 참된 실제를 본 거죠. 자, 본질을 본 사람이고요. 참된 실제를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는 사람이지, 뭔가. 네. 그래서 선의 이데아의 지혜를 갖춘 자라고 그랬지. 철학자.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제시된 이상국가는 우리가 참된 실제가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정의로운 사회라고 봤고요.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지도자는 지금 그만 얘기했지만 참된 실제를 즉 참된 실제를 인식하고 지혜를 갖추고 있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그 지배자로서 어울린다라고 얘기하고, 요 가지가 첫 번째 통치자와 이상사회의 상을 이야기해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되고, 밑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마무리할게.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 이상국가 사회를 제시했다. 여기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가 이상사회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정의의 실현 누가 한다고? 지혜를 갖춘 철학자.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가능한 이유는 참된 실제를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가 주장하는 이상사회는 교육과 훈련을 거친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 아예 얘기해 버렸네, 그지?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적합하다. 플라톤은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군인들은 용기의 덕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국가를 방위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뭐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야. 절제의 덕을 발휘해서 생산활동에 종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정치론을 얘기할 때 사람에 얘기하는 거지, 그지? 머리는 철학자, 지혜, 마음은 용기, 군인, 손발은 노동절제, 백성들. 이게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신체의 부위잖아.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각자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천인정치의 핵심은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덕목을 지키고 다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 개념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 가는 대동사회라고 하면 그 뜻을 포함하는 거고, 이상사회,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 정도가 되겠네, 그지? 정의사회라고 하든지. 자, 그래서 이상사회고, 다로 가볼게. 자, 뛰어난 덕은 마음에 두지 않으니, 자, 또 뛰어난 덕은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 때문에 마음에 안 두니까 덕이 있는 거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덕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덕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집착하니까 덕이 없다. 그래서 뛰어난 덕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초연하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의도성이나 목적성이 없다. 의도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막 하는 거잖아. 자기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없어야 완성된다는 얘기잖아. 오히려 그걸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자, 뛰어난 덕은 무의. 자, 말 그대로 할 위자 없을 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 그게 자연이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뛰어난 덕이 생기죠. 자, 뛰어난 인은, 자, 덕 말고 인으로 갔어. 인의 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 동양의 유교 중에서 유교 지켜야 되는 우리 실천의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이 바로 인의예지 뭐 이런 거니까. 자, 뛰어난 이는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도와 집착과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이 되고요. 뛰어난 의는 행하면서 또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자, 이게 봐봐. 행하면서 뭐 또 뭔가 해야 돼.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 뛰어난 예는 예절 얘는 예를 따르되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하게 한다. 예절은 가르치는 거야. 알았어? 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억지로 강요하는 거야.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뛰어난 의는 뭔가 목적성이 있어야지. 정의라는 건 일정하게 달성하고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르죠. 여기 지금 보면 도덕성에 기초해서 덕과 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덕을 쌓고 인을 만드는데 유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의와 용은 목적성이 있다고. 알았어. 용이 된다. 예. 자, 억지로 하게 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의와 예가 뭔가를 의도와 목적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친다고. 노자 얘기야, 지금 노자 얘기. 이상사의 모습은 뭔가 목적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뭔가 의도하고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무위. 그냥 그러하게 내버려둬야 되는 무위의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도를 이룬 후에 덕이 나오고, 아까 나왔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덕을 이루면 인이 나오고, 인을 이루면 의가 나오고, 의를 이루면 예가 나온다. 순차적으로 지금 나왔어. 그지? 무릇 예는 진실한 믿음이 옅은 것이니 어지러움의 짝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게 예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지? 다에서 얘기하는 핵심 뭐야? 여기서요? 이니에지라는 그거를 따르기보다는 이제 좀 놓고 여기서 추구하는. 지금 얘기한 것들은 모두 일종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덕과 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덕으로부터 인을 얻고 덕을 잃어버리면 인이 나오는 거니까, 인을 잃어버리면 여기 나온 대로 의가 나오고, 의를 잃어버리면 예가 나오잖아.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덕이란 말. 덕. 그지? 네.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덕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도를 잃으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그랬으니까 덕은 아주 중요한 거지. 그게 돼야 인이 나오고, 인 다음에 의와 예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얘는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어. 그럼 덕의 가치를 얘기했다. 자, 그럼 봐봐. 아직 통치자의 모습 안 나왔어. 자, 또한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항상 낮은 곳에 처하면 다른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에 나왔던 화합하고 관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상에서는 물하고 같은 속성을 지녀야 된다. 부드럽고 약하지만 다 어우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 화합. 그럼 이게 물과 같은 존재가 통치자로서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자,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니 도를 이루고 도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물과 같은 자세. 바로 남과 다투지 않고 싫어하는 곳에, 남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물론 만물을 이롭게 해야 되겠죠. 자, 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면 자신을 여기 나왔잖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어. 우리가 겸손. 그 다음에 전쟁을 반대하는 무위의 정치, 검소하고 소박한 삶, 겸손의 덕을 강조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지도자, 통치자의 덕목이야. 교활한 놈 안 되고요. 욕심 부린 놈 안 되고요. 어린아같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게 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그는 무위 자연의 삶이 실현되는 이상사회의 모습. 자, 나와서 소국과민,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은 또 적어. 아주 압축되어 있는 아주 유토피아 같은 섬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 이상사회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자, 가혹한 통치가 아예 없는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뭔가 목적이나 의도나 이 없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야. 순리대로. 자, 이런 게 이상사회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 다에서는 그 무의 자연 이상사회의 모습은 군주처럼 통치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목적과 의도 없이 순리대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사회고 통치자가 지향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저는 말로 가볼까? 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딱 나왔죠? 사적 소유는 원래 자본주의 근간이란 말이야. 네. 이걸 부정하면 자본주의 성립할 수가 없어. 자, 사적 자치 잠깐 나왔으니까 사적 소유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과실책임. 자, 이게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란 말이야. 개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 이런 자유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고 재산을 소유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 거여야 돼. 세 번째, 어떠한 과실을 지면 잘못을 범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돼. 이게 근간이고 어떤 그 흐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평등하게 원인이래. 그럼 당연히 이건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그러므로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평등한 사회가 이룰 수 있다. 바로 공산사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공산사회를 이상사회로 주장했어. 자본주의 모순 있어? 네. 부패 있어? 심각하죠. 근데 망하진 않았어. 공산사회는 어떻게 돼? 망했어. 붕괴했다고. 1991년 붕괴했다고. 그때가 붕괴한 때. 91년 맞나? 맞을 거야 아마. 공산사회의 붕괴. 자,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 붕괴 이후에 공산사회의 완벽한 모습이 이런 거야. 생산수단이 공유되어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요것 때문에 망했어요. 안 됐어. 그 결과 구성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아주 정말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상사회 맞죠.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여기에는 이걸 이룰 수 없는 많은 미처 생각 못한 여러 가지 변수와 원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그린 이상사회 정도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라는 계급 구조도 다 없고요. 생산력도 발전하고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 공산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하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다 노자 얘기를 잠깐 해볼까? 노자? 자연의 질서는 순리고요. 순리가 도란 말이에요. 그? 네. 도에 의해서 그냥 뭔가 통치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도자의 덕목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겸양에 있는 거야. 마치 물과 같은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고 지도자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덕을 지녀야 된다는 거니까 지도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다의 핵심이고 나는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공산사회에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했어. 많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야. 군주론의 핵심은 뭐야? 군주가 거칠어야 돼. 거칠어야 된다고. 이게 뭐야? 전횡이라고 그러지. 트럼프처럼 지 맘대로 해야 된다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지 맘대로 해야 된다고. 가혹하게 엄하게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야. 자, 볼까? 군주의 덕목은 이건 지도자와 관련된 거니까 위에서 말하는 통치자의 모습 있잖아.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여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보면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이라고 얘기했지. 아니 이상적인 모습이 군주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관점에 따라서 만약에 마키아벨리와 옹호자면 뭐라 그래? 그래 군주는 이래야지. 이래야지 통치가 되지. 질서가 잡히지.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말한 예를 들면 공자나 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지향하는 통치자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당연히 비판해야지. 자 그럼 봐봐.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별로 신경 쓰면 안 돼. 원래 그래야 되니까. 자 왜냐하면 군대란 지도자가 거칠면 규율이 딱 잡혀. 단결이 유지되고 작전이 적합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 그러니까 거칠어야 돼. 그렇게 못하면 이런 걸 못한단 말이야. 한니발은 아주 군주의 모습을 갖춘 거야. 활약에 대한 설명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수많은 종족들이 섞인 군대. 자 여기는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지. 저 머나먼 땅에서 전쟁을 했어. 강력한 군대의 통솔의 결과 이게 바로 강력한 것이 바로 거칠다라는 거야. 통치한 거지.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어. 강력한 통치, 강력한 군율 이거는 그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 거야. 이 사실은 그의 수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그러니까 한니발은 이렇게 엄격하고 거친 통솔 말고 장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 강력함에서 비롯된 거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모질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충분하지가 않았을 거다. 자, 거칠고 강력한 통솔. 이게 한니발의 장점이거든.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여러 장점이 있는데 이게 없었으면 얘네들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한니발 하면 바로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한니발의 다른 역량으로는 충분히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라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격근사태에 입증됩니다. 그는 당대 물론 후대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한니발하고 전혀 다르지. 완벽한 통제. 여기는 반란. 그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규율이라고 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병사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반란으로 이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원로원은 이제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자문해주는 기관이야. 통치자가. 물론 통치자는 자문만 받고 그걸 잘 안 따르지만 자 원로원에서 스키피오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단 말이야. 그리고 스키피오에 임명한 지방장관이었던 로클이라는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오만한 성품의 그의 지방관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은 스키피오란 말이야.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 때문이야. 실로 원로는 그를 사면하자고 발언한 인물. 자, 스키피오를 사면합시다.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래. 자제하고 스스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거. 그런데 위에 군주는 뭐 했어? 엄하게 벌하는 거잖아. 네.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 네. 군사적 기율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율에 맡긴 거야. 아, 그래도 고칠 수 있어. 질서는 유지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면서 사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 스스로 뭔가 개선하고 비행을 자제하는. 자, 이 말은 견제하지 않고 방임되었다면, 즉,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면, 그 자신의 성격을 해서 스키피오의 명성은 어쩌면 더 추락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를 방임하지 못하게 했고, 견제했기 때문에 스키피오의 명성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죠. 훌륭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통제가 바로 견제하고 방임을 막았다라는 거야. 이처럼 유해한 성품,
지나치게 자비롭고 자유를 주는 것,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도 기여했다. 만약에 원로원이 이렇게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군주의 덕목,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건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이 사람 얘기야. 타인의 선택보다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된다.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겠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로운 감정이거든. 네. 이런 감정 안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 상관없다. 아니? 이 미움을 받는다는 건 뭐야?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됐다는 거지. 아니면 그때그때 규율이 달라지는 거. 불안정한 거. 그러면 억울함이 생기고 억울함은 미움으로 바뀌겠지. 하지만 규율은 지켜질 거고 우리는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야. 100%. 그러면 규율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것은 두려움이지. 미움이 아니고 두려움이지. 그렇게 했을 때 통제가 잘 되고요. 훌륭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사실 읽고 나면 그래. 군주가 이런 덕목으로 통치하는 거 바람직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야? 가다의 관점으로. 가에서 말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서로 화합시키고 그 다음에 화합시키는 유능한 인재가 뭐 한다고? 화합시키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이게 이상적이라는 입장과 다에서처럼 통치자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순리대로 놔두고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는 거. 뭐 두려움을 주려고 군주를 잡으려고 이런 목적성과 관련이 없다고. 이런 관점에서 노제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보이겠죠. 공자와 노자 입장에서는 저 군주의 모습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거야.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 주장에서 보면.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이게 3번의 내용이고 이걸 잘 정리해서 쓰면 돼. 여기 보면 두려움을 강조하는 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군주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는 저런 두려움을 강조하면 화합이나 상호 존중, 협력이 되겠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분열이지, 분열. 그지? 네. 이거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압적 통치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노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치라는 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야. 자연의 순리처럼. 근데 의도적으로 군주가 두려움을 강조하고 처벌을 보여주면 자연의 흐름에 자연스러움에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자와 대동사회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하는 아까 소국정민이라는 그런 이상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사회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큰 도가 이루어진 세상, 여기서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신의와 화합, 상호존중, 협력적, 이게 대동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지? 서로 함께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대동사회를 이상적인 사회의 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가제신문이야. 그 다음으로 볼까? 나에서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거 중요한 거지. 이성적 사유.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이해한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하는 게 바람직한 통치자의 모습이고, 자, 그랬을 때 올바른 이상사회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다구라에서 노자의 사상과 라의 공산주의 사회에 주관하는 이상사회는 예를 들어 다는 물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이게 통치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겸손의 덕을 지닌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상사회는 사실 지도자의 덕목보다는 우선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이상적 인간형의 추구란 말이지. 이게 됐을 때 바람직한
지도자의 상도 이루어지는 거다. 반면에 라에서는 자, 재화의 생산과 분배, 계급에 해서 이게 경제평등의 실현이고 이건 결국 이상자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다하고 라를 봤을 때 즉 입장은 뭐냐면 가하고 나의 입장에서 자 다를 봤을 때 자 다는 아까 노자니까 통치자의 덕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조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응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공감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겠지. 그렇지만 라의 경우는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은 이상사회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다르게 보고 있구나. 이상사회가 저런 게 아닌데. 조화, 협력, 신뢰, 대동, 바탕, 기능의 역할 뭐 이런 건데 그냥 평등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자, 마에서 추구하는 군주의 모습은 가의 이상적 대동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 이게 바탕이라면 군주의 강압적인 통치는 화합보다는 복종만을 존재한다. 복종만을 강요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는 복종이 아니라 공존의 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니까 비판하겠죠. 요 점을 가지고 비판한단 말이야. 서로 존중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 그럼 여기는 명령과 복종, 통치와 복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한 비판하고 그다음에 다해서 자연의 순리, 자연의 순리를 추구하는 노자의 무위자연적 삶의 입장에서 말을 보면 강압적이고 두려움을 강조하는 군주의 통치 방식, 그래서 순리를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노자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점에서 군림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군림과 복종이라는 대립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상반된 가치관, 통치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군주가 가져야 되는 덕목은 거칠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나쁜 거라는 뜻은 아니야.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다른 제시문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